오늘을 구독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M.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저희가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마 지금쯤 저녁 식사 중이시거나 또 저녁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마침 또 말복이거든요. 마지막 복날, 이 더위를 물리칠 음식 어떤 거 준비 중이신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말복이기도 한데요. 2022학년도 수능시험 D-100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힘이 나는 이 복날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복날 음식 원래 흔히들 삼계탕 떠올리시는데요. 요즘엔 또 치킨이 대세라고 하고요. 네. 더운 여름이니만큼 또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 선물도 많다고 합니다. 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기다리는 복날이인 만큼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힘내라는 응원 문자 하나씩 보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줬던 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 네. 우리도 잘 이어받아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성도시 여행 가이드죠.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말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올 여름을 추억할 만한, 기억할 만한 인생 사진 혹시 찍으셨나요? 저는 찍고 왔거든요. 이 끝없이 바다가 펼쳐지는 태안에 가면 인생샷 명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경제 전문가 초대석이죠. 라이브 머니톡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주택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 전문가와 함께 궁금한 점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문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MBC 검색해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문자 참여 주제는 2021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나 궁금한 점들도 좋고요. 올 하반기에 또 주택 마련 계획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주택 마련하신 분들 실제 본인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몇 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감성도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가 있어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태안에 네. 이 이색 촬영,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 못 해보고 이 여름 지나가나 싶으셨죠.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세요. 이 태안은요, 바다가 있어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요. 또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의 감성 도시여행. 세찬 파도와 바람이 만든 신비한 해식동굴, 그리고 활짝 피어난 여름꽃 해바라기 정원이 펼쳐집니다. 태안으로 인생샷 찍으러 출발! 해바라기 정말 예쁘네요. 이 바다 위를 나는 한 마리의 갈매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는 나래교. 맑고 시원한 태안 바다를 감상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근데 이 태안의 이 온도, 이 공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도 남겨야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찍으면 더 잘 나올까?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계속 찍네요. 남겨야죠. 질리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찍어도 왜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특히 요즘에는 인생샷 건지려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태안에 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명소들이 숨어 있다고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태안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이름부터 확 끌리는 파도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맑고 시원한 바다에 풍덩 들어가 여름 피서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아, 시원해 보여요. 바다에서 인생샷 찍기 참 좋잖아요. 오늘은 어떤 포즈로 찍어야 잘 찍었다 소문이 날까요? 네. 인생샷은요, 이 바다에서만 찍는 게 아니고 이 하루에 2번만 찍을 수 있는 명소가 숨어 있어요. 바다 아니고 명소가 따로 있다고요? 그럼요. 어디? 가르쳐 드려도 되나? 알려주세요. 그럼 저랑 함께 갈까요?
파도리 해수욕장 안쪽에는 조약돌해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생샷 명소는 저 멀리 보이는 해안 절벽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아니 이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바위를 넘고 또 넘어야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데요. 가는 길이 좀 험하더라고요. 울퉁불퉁하네요, 정말.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인생샷 찍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오, 험난한데?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난 기암절벽. 해안 바닷가에 이런 절벽이 있었나 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와, 멋있네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기암절벽. 깊이를 알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에 새삼 놀라면서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와, 찾아온 보람이 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여기가 원래 동네 이름이 파돌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도가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심해서 침식작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해식애라고 그래가지고 이 언덕이 만들어지고 그게에서 더 침식이 되니까 이렇게 신기한 동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네, 동굴. 네.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꾸며내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파도리 해식동굴은 이미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한데요. 하루에 2번 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면 SNS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사진을 남기기 위해 줄을 섭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 네, 멋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는 팁이 있는데요. 제가 지켜보니까 밖에서 안을 찍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찍고 또 셀카보다는 이렇게 전신이 나오게 찍어야지 그게 바로 멋있는 거거든요. 저도 인생샷 담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와. 이런 파란 바다를 배경 삼고 동굴을 프레임 삼아 포즈를 취하면 오늘의 인생샷이 완성됩니다. 역광으로 찍어서 더 특별한 사진이 연출되죠. 파도리에서 만난 추억을 한 장의 사진 위로 찰칵 저장합니다. 어떻게 찍어도 인생 사진이네요. 그럼요. 여러분 인생샷 하면 꽃사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름꽃이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뭔지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 키보다 큰 해바라기가 피는 정원입니다. 이 여름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 나서지만 해바라기만큼은 뜨거운 태양을 향해 한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왕귀한 해바라기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정말 크네요. 엄청 커요. 와 여기 해바라기 천국이네요, 천국. 아니 이게 다 몇 송이에요? 제가 쉬어보지 않아서 몇 성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 전체 저 아래까지 합하면 한 7,000평 정도 순서대로 해바라기를 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해바라기가 이때쯤 피잖아요. 네. 한참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가을에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네. 원래는 얘네들의 고향은 저기 이제 아열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생애 주기는 120일이에요. 120일? 예, C에서 C로 돌아가는 기간이 120일. 거꾸로 계산해서 3주를 기간으로 텀을 두고 심어주는 거예요. 아, 언제든 볼 수 있게. 그렇죠. 저는 그럼 일단은 네. 눈으로 먼저 즐기겠습니다. 그러세요. 인생샷 찍어야죠. 네. 7월부터 9월까지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발하는 정원. 제 키보다 커서 자꾸 올려다보게 되는데요.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정말 반갑더라고요. 야, 규모가 엄청나요. 이 해바라기의 꽃말이 일편단심인 거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송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 송이면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999송이는요.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다시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죠.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본다는 해바라기. 그 순수한 마음을 느끼며 인생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가 대비를 이뤄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여름꽃 해바라기의 매력 푹 빠졌습니다. 이 꽃들도 참 예쁘네. 아니, 해바라기 말고도 다른 꽃들도 많네요. 네, 여기 다른 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요거는 금잔하라고도 하고요. 네. 외국말로는 메리골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꽃 따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천연 염색을 하려고 그래요. 천연
연색? 예. 아, 그거 좀 땡기는데요. 예, 꽃을 따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보시겠어요? 네네. 해바라기 감상으로 조금 아쉽다면 메리골드 꽃으로 천연 염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활짝 핀 메리골드를 따서 바짝 말린 뒤 펄펄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진한 꽃물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짠. 우와. 꽃향이 진하게 나네요. 좋죠. 이게 메리골드 향이에요. 아, 또 염색을 하면 정말 예쁜 색이 나온답니다. 체에 받쳐서 꽃은 걸러내고 진하게 우러난 물만 사용하는데요. 매염제로 백반 1스푼 넣어주면 더 고운 색으로 착색됩니다. 와, 노란색이에요. 반응 색깔 편했어요. 진짜 어. 곱죠. 아까는 약간 간장색이었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입은 옷 색깔이랑 비슷해졌어요. 맞아요. 조물조물 주물러서 염색한 뒤 볕 좋은 곳에서 1시간 정도 말리면 되는데요. 메리골드 꽃물로 완성한 천연 염색. 제가 했지만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잘 됐네요. 보여요. 아우, 뿌듯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 아, 요거는 지금 면 텐셀이라는 천이라서요. 여름에 덥지만 목에 이렇게 두르면 땀도 흡수하고 또 이렇게 노란색이니까 여름에 쓰기 좋은 면이에요. 해바라기부터 메리골드까지 화사하게 피어난 여름꽃을 보면서 잠시 더위를 잊었는데요. 향기로운 꽃향기 맡으며 감성을 충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번엔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해안바다에서 공수한 자연산 홍합으로 정성껏 밥을 짓는다는데요. 어떤 맛일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여기 하나 더. 짭짤하름한 생선구이도 있습니다. 이 노릇노릇한 비주얼이 입맛을 돋웁니다. 아우, 잘 구워졌네요. 또 먹고 싶다. 다 나왔어요. 어머나,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사실 굴밥은 먹어봤어도 홍합밥은 못 먹어봐서 지금 설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다이버거든요. 물속 들어가서 이거 홍합을 따와서 이렇게 밥에 넣어서 먹어보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줘보자. 그래서 밥을 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먹어본 일반 홍합이랑 자연산 홍합은 좀 달라요? 식감이 틀려요. 식감이 어떻게? 네, 자연산 홍합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대한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행복한 상차림인데요. 먼저 홍합을 듬뿍 넣고 지은 홍합밥부터 먹어봐야겠죠. 홍합살이 어찌나 많던지 이게 바로 홍합밥 알약스랍니다. 가발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다가 간장 2스푼 정도 이렇게 쫙 뿌려주고 김가루 조금 더 뿌려서 비벼주면 쉐킷 기렵니다. 양념장과 김가루 넣고 쓱쓱 비벼 먹는 이 맛. 풍성한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감동이다, 감동. 홍합밥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매력이 있구나. 정말 자연산 홍합이라고 했잖아요. 쫄깃쫄깃한데 고슬고슬한 밥에 싹 스며들어가지고 제 입속에 태안 앞바다가 지금 싹 퍼져 있어요. 가자미부터 고등어까지 고소하고 짭조름한 생선구이도 한 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맛있죠. 이 부분 있잖아요. 튀긴 부분이 아주 바삭하고요. 살은 촉촉하고. 완벽해. 부드러운 살을 턱 떼어서 밥에 얹어 먹는 이 맛. 이 짭짤한 맛 덕분에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되돌아오는 기분인데요. 다들 이 맛에 반해서 찾아오나 봅니다. 오늘 태안에 숨어있는 명소들에 가서 인생샷도 건지고 맛있는 밥집까지 찾으니까 더없이 행복한데요. 여러분들도 태안에서 인생샷, 인생 추억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생샷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떡해. 저 이거 사진 못 찍었어요. 이거 마지막 찍어야 인생샷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더 시킬까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 놓은 기암절벽과 해안동굴, 그리고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랗게 피어난 해바라기 정원에서 인생사진을 남겼습니다. 또 태안바다의 감칠맛을 맘껏 느꼈던 인생밥집도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태안의 여름을 만나보세요. 네, 해식 동굴부터 해바라기 정원 또 해산물이 가득 들어가 한상 차림까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나왔던 그
그 파도리 해수욕장에 네. 해식동굴 있잖아요. 네. 정말 인생 사진 찍기에 좋은 곳이던데요. 맞아요. 근사하죠. 그런데 근사한 만큼 여기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2번이거든요. 이 물때에 맞춰서 가시면 멋진 해식 동굴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간 날에도 이 SNS 그리고 입소문 타고 찾아오신 분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곳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 바다, 해식 동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멋있는 인생샷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도 파도리 근처에 가시면 꼭 해식 동굴 찾아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저도 꼭 기억해 놓고 사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좋았고요. 진짜 수백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 이 정원도 장관이었어요. 정말 장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아 씨가 염색을 네. 직접 하셨는데 지금 그건가요? 제가 지금 꺼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두르셨어요? 마이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바퀴는 못 둘렀는데요. 이거 제가 했거든요. 메리골드로. 어머, 색깔 너무 예뻐요. 네, 천연 염색한 건데요. 곱죠. 이렇게 태안에 있는 해바라기 정원에 가시면 해바라기 구경뿐만 아니라 뭐 메리골드도 있고요. 각종 국화과의 꽃들이 쭉 피어 있거든요. 천연 염색까지 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큰 해바라기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옛날 그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막 찍어도 인생샷이거든요. 태안 해바라기 정원도 추천드립니다. 네, 참 상아 씨 바다 봤죠, 해바라기 봤죠, 그리고 홍합에 오늘 생선구이까지 태안 여행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시청소가 남겨주셨거든요. 네. 한번 만나볼게요. 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황재원님께서는요. 동굴 시원하겠다. 당장 가보고 싶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여기가 좋은 게 이게 약간 너무 밝으면은 사진 네. 찍기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뒷모습, 뒷모습. 역광 이런 거 느낌 좋더라고요. 맞아요. 감성 있게 찍을 수가 있고 좀 멀리서 찍으니까 땀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네, 좋겠네요. 더운 여름에 여행 가도 사진 좋아요. 인증이요. 네, 그리고 아이비님께서는요. 해바라기보다 상아님이 더 아름답네요 어머나, 하셨습니다. 어머나. 아름다운 상아 씨. 오늘 또 의상이 또 약간 해바라기예요. 맞아요. 또 신경 쓴 오늘 것 같아요, 제가. 딱 예. 맞춰서 해바라기 같은 상아 씨와 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요. 이야기 주제에 맞는 이야기도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오늘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대전 MBC 검색해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댓글 참여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댓글 참여 주제는요. 2021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인데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궁금증 네. 혹은 또 내가 하반기 주택 마련 계획이 있는데 마련하신 분들도 좋고요. 본인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샵 2975번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도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여수로 떠나볼 텐데요. 워낙 미식의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가서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음식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식가의 대식가, 식도락가 타이틀까지 먹는 일에는 매우 진지한 대한 외국인 크리스. 효원아, 크리스를 긴장시키는 만만치 않은 먹방 고수가 나타났으니 맛있게 많이 먹는 아나운서계 푸드파이터이자 맛깔스러운 맛 표현의 달인 박효원 아나운서입니다. 크리스! 두 친구가 만난 곳은 미식의 도시 여수. 대결은 만만치 않겠지만 네. 제가 준비 철저하게 해왔어요. 그렇다고요? 저 네. 역시 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정정당당하게 저랑 한번 붙어보시죠. 여수 음식 먹으러 렛츠고. 먹방계 실력자들이 추천하는 화려하고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들, 눈이 즐겁고 입이 호화로운 여수 미식 로드, 함께 떠나보시죠. 크리스가 추천하는 여수의 대표 음식은 해물 삼합과 샤브샤브 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삼합은 아주 맛있게 해주시죠. 특별한 건 없고요.
신선한 재료 그리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재료가 비결이에요. 기대되죠? 너무 기대.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갑시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숙성 한우에서 시작되는 풍성한 재료 퍼레이드. 삼겹살과 각종 채소, 전복과 키조개까지 육지와 바다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 5단 접시를 빈틈없이 채웁니다. 와. 아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삼합이라고요? 혹시 바로 패배 인정하시겠어요, 우리 형아는? 아니요. 일단 먹어보고 정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죠. 그 방법 중요하죠. 네. 자, 드시는 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처음에 타다키 먼저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되시는데 안에 야채하고 와사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셔야지 맛있어요. 마지막에 후식으로 쌀국수까지 다 드시면 되세요. 여수 음식의 시그니처 삼합의 고급스러운 변신. 에피타이저부터 남다르죠. 자극적이지도 않고 약간 새콤달콤해서 계속 입에 침이 돌게 하는 느낌이 나면서 딱 식욕을 딱 돋우는 그 느낌이에요. 더 배고파지는 느낌. 먹을수록 배고프다.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렇죠. 먹는 일에 진심인 두 친구의 본격적인 삼합 먹방 스타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삼겹살 얹고 이불처럼 덮어주는 거. 구우니까 감자 같네요. 그죠? 사춘자리. 씹을수록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육즙과 풍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솔솔 이렇게 나오면서 뿌듯해요. 일단 우리 형아는 아니, 진짜 너무 잘 크리스마스 먹으니까. 너무 오늘 호강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호강 코스. 해물 샤브샤브로 개운하게 마무리해볼까요? 크리스는 청경채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청경채, 크리스는 팽이버섯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팽이버섯. 본인 좋은 것들만 가져오고. 아니 전복 하나 줄게요. 전복까지 해가지고 응. 우와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씹을수록 그 샤브샤브의 육수가 계속 느끼해졌던 배를 뭐랄까 느글느글하죠? 시원하게 해산물 육수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면 만족하죠? 사실 괜찮죠? 인정해요. 국물까지 구워 먹고 최고예요. 인정. 야무지게 위를 채운 우리의 먹개비들. 이번엔 여수 관광의 중심 돌산으로 갑니다. 기분이 최고로 좋아요. 아니 맛있게 먹었으니까 너무 좋은데 네. 돌산에 뭐가 유명하게요? 저를 무시합니까? 오 뭔데요? 여수 몇 번 와봤는데 뭔데요? 돌산 하면? 그 김치, 갓김치. 맞아요 갓. 근데 오늘은요 네. 제가 갓으로 네. 이탈리아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상상도 안 가요. 아니 그 이상인데? 그럼요. 갓김치와 이탈리아 음식의 조합을 누군들 쉽게 상상하겠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갓김치를 넣은 피자와 리조또, 갓페스토를 이용한 파스타까지 독특한 조합의 음식들을 만날 수 있으니 돌산갓의 화려한 변신 기대하세요. 갓김치 깔전의 피자까지 다 나왔습니다. 우와. 아니 이거 보니까 다 갓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갓을 여기에 넣으실 생각? 조금 더 특색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연구를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연구해서 직접 이렇게 개발하신 거예요? 네네. 여수님 가시죠. 네. 제가 보였죠?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갓으로 이렇게 페스토를 내서 파스타 먹는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크리스는 사실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캘리포니아 집이잖아요. 응. 엄마가 직접 바질 바질. 일러가지고 바질 갈아서 페스토 만들어줬어요. 먹어보고 여수의 갓과 캘리포니아의 바질의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일단 맛부터 봅시다. 네. 여수 바닷가에서 맛보는 페스토 파스타는 과연 고향의 맛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안겨줄까요? So good. So good. Amazing. Excellent. 와우. Exquisite. 와우. Out of this world. 마마미아. Just like my mother's pesto, Yeah? except the gat version. God is like God. Mamma mia. 자, 다음은 리조또. 리조또. 여기에는 네. 갓김치를 넣은 리조또예요. 김치요? 좋은 조합인데요? 이거 진짜 괜찮다. 아니 사실 되게 느끼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거 역시 갓이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피클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돼요? 그 식감. 그니까. 정말 그 금상첨화예요. 자, 이제 우리 맛있게 좀 먹었으니까 라스트 코스. 제가 좀 더 매콤한 맛 준비했어요.
살짝 김치만두 같기도 한 깔존의 피자. 그 맛은 어떤가요? 아까 피자라고 하길래 피자 맛이 날 줄 알았는데 피자 안 같고 매콤한 고기 빵에다가 집어넣은 느낌? 크리스. 음. 지금 크리스 느낌과 반응을 보니까 네. 오늘 내가 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 너무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맞아. 둘 다 좋아요. 승부에 연연하지 두 친구가 말고 추천한 여수의 맛 먹은 걸 생각하면서 모두 다 훌륭했던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죠? 기분 좋게 배를 채웠으니 멋진 풍경 속에서 달콤한 디저트 타임을 가져볼까요? 동화 속 그 숲속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서의 힐링. 두 분 정말 부럽네요. 아 진짜 아름답다. 너무 좋죠? 이 경치 보러 온 거죠? 무슨 말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걸 봤으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이제 디저트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이제 엄청 먹네요 이분이. 아니. 아, 저 따로 오늘 배가 지금 있어요? 몇 개요 소식했어요. 배가? 봐봐요. 우리 여기 오늘 먹었죠. 사만 먹었죠. 네. 우리 파스타랑 아까 맛있게 먹었죠. 이제 디저트로 이렇게 싹 내려줘야지. 준비됐죠? 예. 더위를 날려주는 싱그러운 음료와 달콤한 디저트의 완벽한 조화. 비주얼 폭발에 감성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와 대박. 일단 근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먹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더 먹을 걸 걱정하셔야죠. 짠! 예. 짠. 한잔하시죠. 예. 치얼스. 오 시원하다. 디저트도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크로플인데 과일까지 얹어서 푸짐하게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봅시다. 아 예. 맛있어요? 역시 디저트는 먹어야 돼. 또 따로 먹어야 돼. 이게 예. 소화가 막 되는 느낌에다가 응. 입맛이 다시 돋잖아요. 저녁 또 먹으러 가야죠. 아 예. 그럼요. 예. 맛있게 잘 먹는 두 친구의 여수 먹방 로드.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땠어요? 그 사맛부터 맞아. 파스타, 리조또, 진짜 그니까. 이것까지. 그쵸. 그리고 먹방 파트너로서 우리 형아 나나 만족스러웠나요? 최고 명불허전입니다. 아니 저는 네. 너무 오늘 만족스러웠던 게 특별하게 네. 여수 안에서만 또 찾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것만 다녀와서 뿌듯하네요. 오늘은 사실 승부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크리스가 소개해준 집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때 다시 만나는 뵙시다. 걸로? 네. 자, 여러분. 네, 바이바이. 우리 먹을게요, 이제. 또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계속 먹어야죠, 이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의 8할은 음식으로부터 온다고 하죠. 맛의 도시 여수에서 특별한 음식들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완성하세요. 와, 역시 여수를 미식 도시라고 할 네.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삼겹살에 전복, 거기다 쌀국수까지 만날 수 있는 5단 삼합이었잖아요. 예. 조합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군침 네. 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설레게 한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그 갓김치 파스타, 갓김치 피자. 아니 갓김치 그 쌉싸름하고 톡 쏘는 맛이 피자와 파스타와 어떻게 어우러졌을지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여수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고기부터 파스타 그리고 후식으로 크로플까지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수 방문하실 때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요, 벌써 넉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빠른 시간만큼이나 부동산 제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먼저 살펴볼 것이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요,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소득 기준하고 이제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무주택자와 이제 생애 최초 취득자를 구분을 해서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던 거를 9천만 원, 1억으로 1천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네. 그리고 주택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6억, 5억 지역에 따라서 6억과 5억이었던 것을 9억과 8억으로 조정돼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금융 관련 기준도 좀 상향이 됐나요? 네네. 금융 관련 기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LTV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네. 네. 그 담보대출 비율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근데 LTV가 70%다. 그러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는 그 LTV 비중을 비규제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내려놨죠. 왜냐하면 대출 많이 받아서 아파트 사지 마라라는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이 LTV를 내려놓은 게 오히려 더 옥세가 됐어요. 대출 받기 힘드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기존에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50%고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60% 혜택을 네. 받아서 기존은 40% 50%고요. 근데 여기에다 10%가 더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무주택 자들의 차이는 좀 있지만 약 20%가량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쉽게 1억짜리면 2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나 주택 기준, 금융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화가 되니까 무주택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택 구입하는데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좀 완화된 느낌은 드는데요. 이것이 모든 지역에 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5개의 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실제적인 이제 실수요자들이 힘들다는 것들이 이제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완화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기본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에서 LTV 기준에서 10% 정도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10% 정도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면 그만큼 다행인 게 어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달라진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근로소득을 가지고 더 이상 내 돈을 자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네,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열풍이 네.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각 세대별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우선은 청년들에게 이제 전세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광고가 잘 안 된 면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시장 상황과 맞게 한도가 너무 작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집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고요. 또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보증료는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보증료 같은 경우도 0.05%에서 0.02%로 인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부동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청년에게 어떤 일시적으로 네. 혜택을 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청년 세대가 작년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 집 마련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하든지 혹은 또 앞으로 세대가 바뀌게 되면 굳이 내가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다만 거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는 돼야 되겠죠. 네. 그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평생 주거 걱정이 없는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와닿은 뉴스 같은데
있는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워낙 있잖아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타난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요율 곱하기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가게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네,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인들을 조금 더 부담을 좀 적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0.9% 이내에서 부동산 가격을 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0.9%면 900만 원이죠. 네. 거기에 또 부가세를 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990만 원으로 부담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런 국민권익위에서 중개 전문용어는 중개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수료보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4가지 권고안을 내어놓고 있고요.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개선되는 그 수수료율 인하되는 거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한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이제 7단계로 좀 더 세분화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금액에 따라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나누고 또 누진 방식으로 좀 쓰자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면 0.9%잖아요. 그러면 앞에 1억부터 9억까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9억이니까 그냥 0.9%를 곱합니다. 근데 누진 방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1억부터 2억까지는 요율이 낮죠. 그럼 그만큼은 낮은 요율을 곱해서 계속 구간별로 더해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중개 보수에 대한 인하 효과가 좀 생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구간을 또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키고 고가 주택에 관해서는 이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분화 좀 시키고 이제 협의를 더 고가 주택만 협의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요율을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혹은 거래를 한번 할 때마다 그냥 얼마씩 내자라는 정액제를 적용하자라는 공간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매나 임대, 지금은 매매와 임대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 없이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중개보수를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법률에 어떻게 근거가 돼 있냐면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인중개사하고 협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인중개사분들한테는 좀 욕을 들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간 뭐 두 번째나 네 번째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일요율제나 단일 정액제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첫 번째 권고안인 거래 금액의 구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누진 방식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개 보수를 좀 낮출 수 있는 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논의 중이라고 네, 질문 정해진 건 드렸는데 아닙니다. 지금 정해진 건 아니면 언제쯤 확정이 뭐 되는 뭐 건가요? 7월에서 8월 사이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거를 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7, 8월.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뭐 협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만큼 아무쪼록 좋은 그 조정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저는 이번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관련해서 뉴스 보다가 교수님 보면 꼭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1년 단위로 지정을 해왔던 투기과열지구를 그러니까 이제 반기, 6개월로 단축한다라는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좀 비교를 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정지역을 할지 혹은 해제를 할지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움직이니까 조금 더 시장에 적응을 좀 잘할 수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잘 그러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로 하던 거를
반기로 다시 이제 줄인 거죠. 그럼 6개월로 이제 단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면 네. 조정 지역이나 투기과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여기가 규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기 힘들겠구나라고 하실 것이고 네.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아, 이제 부동산 값이 계속 정체였는데 조금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앞서서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상승세를 가다가 갑자기 또 하락기를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조금 더 그 기간을 단축을 해서 시장 상황에 잘 반영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면서 시장의 요구도 수용을 하고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도시정비 사업 관련한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네. 신설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여기 뭐 재개발 예정 지역 혹은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간 부분이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우리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해보자 이렇게 네네.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서 공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는 LH 공사가 네. 있을 거고요. 각 지방에 이제 지방 공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대신 민간보다 더 좋은 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우리가 건물을 쉽게 좀 높게 질 수 있는 네. 그런 용적률이라는 게 건물을 짓 때 좀 높게 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짓고 또 도시 공원이라든지 녹지 확보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녹지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자체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 처리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간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약간 특혜를 받게 되는 시기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최대 뭐 5년 그리고 전매 제한 10년 네. 이내에 전매 제한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공급 확대를 하는 데는 좋은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8월부터는 또 여러 공공주택 유형에 새로운 분양주택 유형이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도 정책이 많아서요. 그래요. 그죠? 지분을 이게 적립하는. 네, 네, 이 부동산에 어려워요.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네. 지분 적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분을 적립을 하는데 그 주체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요. 내 돈 갖고 다 살진 않죠. 네. 네, 일정 부분은 대출을 받고 내가 돈이 생기면 갚죠. 근데 그 은행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요.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우선은 뭐 제가 뭐 10%를 취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가 있죠. 이거를 이제 공공 부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너 아파트 샀어. 근데 은행하고 같이 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은행 대신 정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대신 이 집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네. 일정 기간은 둬야 되겠죠. 20년이든 30년이든 두고 다만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든지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내죠. 근데 요거는 기간을 정해서 뭐 4년이면 4년 정해가지고 4년에 10%에서 25% 정도를 한 번씩 냅니다. 그러면은 20년 정도 하시면 한 5번 정도 되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냈던 부분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내 주택으로 내 집으로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내가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국가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 시세, 임대료의 주변 시세의 한 80%로 하기 때문에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매 제한 10년에 거주 의무관이 5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강화된 규제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그 법이라는 걸 자꾸 좀 이렇게 자세히 조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해야 한다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을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주택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취소해야만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강화됐네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은 그 공급은 취소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 교란이나 이런 나쁜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잘 몰랐다.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뭐 선의, 악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 왠지 착한 피해자잖아요. 착한 피해자는 몰랐던 겁니다. 이 부정한 방법인지 이럴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법률에 같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또 구제하는 방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 달라지는 하반기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임대차 3법은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또 이어져 왔고요. 네네. 크게는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나타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월세 신고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미 시행이 돼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에 그 임대료를 올리는 수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임대차 3법은 완성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월세 안정을 다들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시행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정책 자체로 보면 나쁜 정책은 없습니다. 네, 다 좋은데 어떤 정책적 취지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정책적 취지가 항상 시장이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반영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깝게도 다른 부동산 정책처럼 정책적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시행되었던 2가지의 제도로 인해서 벌써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의 어떤 부담이 경제적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내놓지 않는 현상.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매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까지 우선 유예는 돼 있어요. 유예는 돼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뭐 저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이 임대인들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부담을 안 했던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를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또 전가시키거든요.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아예 내놓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 보완점, 개선점이 없을까요?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또 당장 멈추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제도적으로만 본다면은 좋은 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은 좀 완충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모니톡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점도 하나 만나볼게요. 네. 상아 씨부터. 네, 먼저 이윤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1년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으로 급매를 노리거나 전세 기간이 많이 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초기 자본금을 최대한 줄이고 차근차근 준비해보며 청약도 틈틈이 노려봅니다. 얍! 해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떤 다짐인데 지금 네. 급매를 노린다거나 네. 전세 네. 기간이 많이 낀 집을 알아본다. 이거 네.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급매라는 단어를 아실 정도면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겁니다. 물론 네. 청약도 좋고요. 지금은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청약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밥묵자님께서는요. 제가 청약 통장에 250만 원 넣었는데 더 넣어야 되는지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금액에 따라서 네. 청약할 수 있는 그 평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평수를 원한다면? 네, 큰 평수를 원하시면 더 넣으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뭐 적당한 평수를 원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670번님은요. 집값 충당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자금이 늘어날 텐데요. 처음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택 마련 정보 알고 싶어요. 대출 등에 대해서요.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네, 수정적이긴 한데. 저는 뭐 물론 제가 어떤 부분들을 딱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나 어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은행마다 좀 차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함께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박유석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마을 공동체에 가수 이한철 씨가 찾아와 마을 주민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마을과 노래가 만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올여름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주제로 마련된 퓰리처상 사진전과 현대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15분 전인데요. 내일 이 시간 취향저녁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대전시립미술관의 특별전을 만나봅니다. 네, 끝으로 내일 우리 지역의 날씨 알려드릴게요. 내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의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 33도가 예상되네요. 네, 천안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고요.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낮 시간에는 폭염이 지속되니까요. 온열 질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였죠. 만 18살부터 49살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첫날에 예약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예약이 진행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생년월일 끝자리가 0이신 분들의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녁 8시부터 내일 낮 6시까지 접속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날짜를 놓치신 분들은 19일 가능하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세계 유명미술특별전, 트라우마 퓰리처상 사진전, 그리고 15분의 초대권, 제종에서 탄생한 초콜릿, 카카오파이브의 비건두유 초콜릿, 어머니를 잇는 2대째 콩부각 전문점, 콩드슈의 선물 세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생명을 살리는 연구소 기업 쉐마의 에어맥 마스크를 드립니다.